Discover the science behind beauty. The functional cosmetics ingredient story. Now on Story Radio Station. 안녕하세요. One World, Infinite Stories, Story Radio Station. 저는 지식길잡이 지홍이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새로운 시작 멘트로 시작해봤어요. 저희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철학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멘트로 그동안은 Just have a fun 이라는 문구를 썼는데요. 좀 새로운 문구가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윤 작가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One World, Infinite Stories. 저희의 새로운 시작 멘트처럼 앞으로도 세상에 있는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편에서 미백과 장벽이라는 튼튼한 성벽을 쌓는 법을 배웠다면 오늘 3편에서는 그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첨단 정보전과 세포 재생의 기적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바이오테키의 역습, 차세대 원료의 세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단순한 화장품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제약과 바이오 기술이 화장품 속으로 쑥 들어온 이른바 코스메수티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피부 세포들이 서로 어떤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연어의 DNA가 어떻게 우리 피부의 스위치를 켜는지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화장품을 바르면서 이 성분이 진짜 내 세포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 피부를 바꿀까? 이 화장품이 약도 아닌데 내 피부 세포 속까지 들어가기는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사실 과거 화장품들은 피부 겉면에 기름막을 씌워 수분을 보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의 바이오테크는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유전 정보를 활용해 피부 스스로 재생하게 만드는 세포공학적 솔루션을 화장품 업계에도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엑소좀, PDRN,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1교시, 엑소좀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들이 서로 소통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포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세포에게 야, 콜라겐 좀 만들어. 지금 염증 생겼으니까 조심해. 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이 메시지를 담은 나노급 소포체가 바로 엑소좀입니다. 엑소좀의 크기는 30에서 150 나노미터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수준이죠. 이 작은 주머니 안에는 모세포의 유전 정보가 담긴 mRNA, 단백질, 지질 같은 물질들이 정교하게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엑소좀은 정보만 담고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표면에 CD9, CD63 등과 같은 특정 단백질 마커를 달고 있어서 정확한 표적세포를 찾아가는 조직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전달하는 특급 등기우편물 같은 여적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성분을 전달하기 위해 인공주머니인 리포좀을 썼습니다. 하지만 엑소좀은 차원이 다릅니다. 리포좀은 엑소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리포좀은 화학적으로 만든 인공 소포체지만 엑소좀은 우리 생체가 직접 제작한 천연 소포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달 효율도 엑소좀이 높아요. 왜냐면 엑소좀은 수용체 매개습수를 통해 세포 안으로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단순 확산 현상에 의존하는 리포좀보다 전달력이 훨씬 높습니다. 투과 깊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식물 유래 엑소좀은 리포좀보다 피부 흡수 효율이 약 2배 이상 높고 진피 깊숙이 도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엑소좀은 이제 단순히 성분을 담는 그릇을 넘어 유전 조절 성분을 세포 핵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운반하는 최첨단 약물 전달 플랫폼 DDS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은 최근 뷰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성분 중 하나인 PDRN입니다. 연어의 정소 DNA에서 추출한 조각이죠. 왜 하필 연어냐고요? 연어의 DNA 염기 조성이 인간 것과 매우 유사해서 부작용이 적고 재생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DRN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세포의 재생 스위치를 직접 켜는 신호 전달자예요.
PDRN이 피부에 흡수되어 분해되면 누클레오사이드들이 생성되는데 얘네들이 세포 표면의 아데노신 A2 리셉터에 딱 결합합니다. 그 순간 우리 피부 속에서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새로 만드는 재생폭포가 쏟아집니다. 또한 PDRN의 진짜 매력은 바로 salvage pathway입니다. 우리 세포가 손상된 DNA를 복구하게 누클레오사이드를 재조합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PDRN이 외부에서 DNA 염기 조각들을 직접 공급해주면 세포는 에너지를 아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신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즉, 세포가 세포 재건을 하는데 바로 쓸 수 있는 재료들을 공급해서 재료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아끼게 되는 거죠. 지친 세포에게 재료와 에너지를 동시에 주는 셈입니다. 덕분에 PDRN은 자외선으로 손상된 DNA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합성 능력도 정상화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PDRN은 분자량이 약 13만 2천 달튼에 달하는 거대한 고분자입니다. 여기서 달튼은 얼마나 많은 분자들이 얽히고 설켰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보통 피부 장벽을 통과하려면 500달튼 이하여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데 얘네는 너무 덩치가 큰 거죠. 그래서 요즘 하이엔드 화장품들은 PDRN을 그냥 넣지 않습니다. 앞서 배운 엑소좀 내부에 PDRN을 봉입하거나 초음파 유도 시스템을 활용해 진피층까지 강제로 밀어넣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PDRN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넣었느냐보다 어떻게 도달시켰느냐가 실력의 차이가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줄기세포 화장품입니다. 광고나 매체에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화장품에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넣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임상실험을 거쳐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대신 줄기세포가 분비한 배양액을 사용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줄기세포 배양액이 더 좋을까요? 최근 연구들에서는 탯줄 유래, UC-MSCM이 지방 유래, ADSCM보다 성장인자 농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탯줄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에는 HGF, 간세포 성장인자가 지방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보다 8.19배 높고요. FGF, 섬유화세포 성장인자는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결국 섬유화세포를 증식시키고 멜라닌을 억제하는 효과에서 탯줄 유래 배양액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 배양액 전체를 쓰기보다 그 안에서 가장 알짜배기 성분인 줄기세포 엑소존만 고농도로 뽑아 쓰는 게 최신 트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피부의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 피부는 단순히 세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어울려 사는 거대한 정원과 같아요.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같이 어울려 있기만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정원의 평화는 방선균과 후벽균이라는 두 파수꾼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얘네들이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야 피부 pH가 조절되고 유해균이 침입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노화가 되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런 인체 내 미생물 균형을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학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젊은 피부는 방선균의 비중이 약 65에서 75%로 압도적이지만 노년층 피부는 이 비중이 16.1%나 감소하고 정체불명의 환경균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차세대 안티에이징의 핵심 지표는 이 미생물 지도를 분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시계가 될 전망입니다. 인위적인 균 보충이 아니라 내 피부의 유익균 비율을 복원하는 1:1 맞춤형 처방이 상용화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과 함께한 바이오테크의 역습 1부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늘 엑소좀이라는 나노 메신저를 통해 세포와 대화하고 연어 DNA로 세포의 재생 스위치를 켜며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는 재생 뷰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화장품은 단순한 마케팅의 산물이 아니라 정밀한 생명공학의 결실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뷰티 지능을 세포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곧이어 진행될 제3편 2부 바이오테크의 실전 적용과 시장의 흐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One Word, Infinite Stories, Story Radio Station.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Story Radio Station. Stay tuned. 원월드 인피니트 스토리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저는 지식 큐레이터 지용이입니다.
2부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저희가 자료 조사하고 준비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요즘 화장품 광고 보면 다 엑소좀,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비싼 돈 주고 살 가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그 해답을 확실히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같은 바이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재 바이오 화장품 시장은 단순한 마케팅 단계를 넘어 기술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진 상태예요. 탯줄에서 뽑았는지, 지방에서 뽑았는지, 아니면 그 귀한 성분을 어떤 주머니, DDS에 담아 보냈는지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요,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원료들의 산업적 가치와 실전 적용 기술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피부공장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줄기세포 배양액 이야기부터 깊게 들어가 보죠. 앞서 1부에서 탯줄 유래 UCMS-CCM 줄기세포 배양액에 지방 유래 ADS-CCM 줄기세포 배양액보다 HGF, 간세포 성장인자가 8.19배, FGF, 섬유아세포 성장인자는 5배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탯줄은 생명이 시작되는 가장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방유래는 상대적으로 성숙한, 늙은 조직에서 추출하죠. 결국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의 배양액을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 피부에 전달되는 재생에너지의 농도가 5배에서 8배까지 차이 난다는 뜻입니다. 사실 모든 세포 관련 제품들이 세포주의 활력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은 1부에서 가장 핫했던 엑소좀의 실전 적용 기술입니다. 여러분, 엑소좀이 아무리 좋아도 피부 겉에서만 맴돌면 소용없겠죠. 여기서 DDS, 즉 약물 전달 기술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엑소좀은 그 자체로 30에서 150나노미터의 나노 사이즈라 흡수력이 좋지만 최근에는 이걸 더 극대화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핵심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엑소좀 플러스 PDRN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엑소좀이라는 나노 택배 상자 안에 재생 끝판왕인 PDRN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PDRN의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죠. 다음으로 초음파 유도 기술, 소노포레시스입니다. 초음파의 미세한 진동을 이용해 엑소좀이 피부 장벽 사이사이를 뚫고 진피층까지 다이렉트로 꽂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최근 학계에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식물 유래 엑소좀은 기존 리포좀 대비 피부 투과 효율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즉, 같은 양을 발라도 효과는 2배라는 거죠. 앞으로는 엑소좀이 들어갔느냐를 넘어 어떤 전달 기술과 결합했느냐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제 피부 속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볼까요? 일부에서 젊은 피부일수록 유익균인 방선균의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조사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노화된 피부에서는 이 유익균 비중이 16.1%나 감소하고 정체불명의 환경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유산균 배양액을 넣는 수준을 넘어 마이크로바이옴 시계 분석 서비스를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의 피부 균총을 분석해서 부족한 균주를 보충해주는 1:1 맞춤형 큐레이션이죠. 예를 들어 민감성 피부라면 표피 포도상구균의 비중을 높여 장벽을 강화하는 처방을 내리는 식입니다. 2025 내지 2035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가 수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개인화에 있습니다. 자, 투자나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꿀정보. 현재 이 바이오 기술들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기술 성숙도 정도를 제가 표로 개괄해 드릴게요. 마이크로바이옴과 PDRN은 이미 시장 진입이 완료되어 성장 중이고 엑소점은 이제 막 대중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남들보다 앞서가는 뷰티 트렌드세터라면 지금 엑소점 기반의 PDRN 복합 제형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가슴 설레는 미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코스메토 게노믹스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화장품 성분이 우리 피부 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일부에서 배운 것처럼 엑소점이 mRNA 메시지를 전달해 세포의 운명을 바꾸는 기술이 고도화되면 미래의 화장품은 단순히 바르는 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전자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지금 여러분의 콜라겐 합성 유전자가 꺼져 있다면 그걸 켜주는 맞춤형 엑소점 칵테일을 실시간으로 배합해주는 장치가 화장대에 놓이게 될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과 함께한 바이오테크의 역습 2부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성분 이름만 아는 수준을 넘어 왜 탯줄 유래가 8배나 강력한지, 엑소점의 전달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왜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아는 만큼 예뻐지고 아는 만큼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화장대를 바이오 연구소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편 4편에서는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클린 뷰티와 미래, 원료의 지정학. 전 세계 화장품 원료를 쥐고 흔드는 국가들의 전쟁과 ESG 열풍 속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들의 비밀을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잊지 마시고요. 지식의 갈증을 풀어주는 라디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저는 지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세포가 매일매일 축제를 벌이길 바라며 저는 다음 편에서 더 강력한 딥 리서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